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별도 게시판을 통해 안내받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의 오픈 API를 Vue.js로 만든 건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가 포함된 인증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API를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트맨의 정의된 내역을 가지고 호출을 해볼 겁니다. 네, 클라우드 스택에서 제공하고 있는 KT 클라우드 API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RESTful API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클라우드 스택 API와 호환성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KT 클라우드와 G 클라우드에 대해서 클라우드 스택 기준으로 올라간 버전이 KT 클라우드의 지원 G2존 그리고 G 클라우드의 지원 존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스택을 사용하게 되면 API 키와 시크릿 키가 자동으로 저희 콘솔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따라 클라우드의 자원을 조회하고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오픈 API인데요. 대부분 메인 URL을 보고 패스를 달아서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버와 네트워크, 그 다음에 블록 스토리지의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항목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추가로 NAS, CDN, LD,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과 와프, 그리고 DB, 메시징 서비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택의 오픈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호출되는 URL 전문을 가지고 시그니처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되고요. 생성된 시그니처를 포함하여 API를 호출하고 호출된 결과값을 응답 및 에러 처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시그니처를 만드는 생성 과정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URL 파라미터에 API 키, 그리고 커맨드에 대한 명령어, 그리고 옵션, 그리고 응답받을 때 만약에 제이슨이라면 제이슨 방식으로 응답받겠다라는 이 호출되는 문서를 만들고요. 두 번째로 만들어 놓은 원본 URL 파라미터들을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을 한번 하게 되고 이후에 모두 다 소문자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쳐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정렬된 평문은 HTML SHA-1 해싱으로 시그니처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외부로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 이 생성된 시그니처를 베이스 64 인코딩 및 URL 인코딩으로 처리를 한번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그니처까지가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 호출할 때에는 저희 베이스 되는 URL 주소에 원문으로 만든 URL 파라미터를 붙여주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생성된 시그니처로 만들어 놓은 이 파라미터 값을 조합하면 API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API 호출을 성공하게 되면 응답 코드는 200으로 받게 되고 그 밖은 400이나 500은 API 호출이 실패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버가 생성되는 시간이 소요되는 API는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고요. 이 비동기 API 같은 경우는 잡 아이디를 가지고 쿼리 어싱크 잡을 조회하게 되면 서버가 생성되는 과정부터 생성이 완료가 됐다면 생성 완료된 응답 값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약사항이 있다면 모든 요청의 응답은 HTTPS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까 시그니처를 만들 때 꼭 소문자로 변환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커맨더를 호출할 때 이 대소문자 구분을 꼭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복 삭제 요청은 당연히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 엔드포인트와 버전을 잘못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택을 생성하게 되면 API 키와 시크릿 키가 발생된다고 했는데요. 여기는 지원 G2 모든 존에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VM이나 디스크 볼륨을 생성하는 부분은 소요시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API를 호출할 때는 비동기 명령어로 수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외의 모든 명령은 이제 동기 명령어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오픈 API 실습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API를 가지고 서버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시작 정지 제어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생성된 서버를 접속하기 위해서 포트 포워딩 설정하는 API를 호출해 볼 거고요.
이후에 그 생성된 서버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API로 데이터 볼륨을 생성해서 생성된 서버에 데이터 볼륨을 어태치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루트 서버에 들어가서 마운트하는 작업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사전에 실습 준비하기 위해서 다운로드를 몇 가지 부탁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시그니처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웹뷰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이 다운로드된 파일에서 API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일단 API를 기본적으로 호출하기 위해서는 저희 콘솔에서 제공하고 저희 포탈의 오픈 API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보고 한번 호출하는 게 제일 편한데요. 일단은 뭔가 서버를 조회할 수 있는 API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콘솔에서 계정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저희 API 키라고 해서 API 키와 시크릿 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마스킹 해제를 하면은 나온 이 값들을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URL은 커맨드는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정렬과 시그니처, 그 다음 최종 URL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 오픈 API 가이드에 있는 이 호출하고자 하는 이 내역을 복사를 해서 여기 URL 커맨드에 먼저 커맨드는 리스트 버추얼 머신, 그리고 응답받고자 하는 값은 제이슨을 먼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API 키와 시크릿 키를 넣을 거예요. 여기서 API 키는 여기 콘솔에 있는 마스킹을 해제해서 API 키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API 키를 하나 넣을 거고, 두 번째로 시크릿 키 있는 값을 복사해서 여기 시크릿 키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M2 기준으로 최종 목적 호출할 수 있는 API URL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복사해서 여기 링크로 하게 되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API를 호출했을 때 응답값을 한번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웹뷰.js로 만들어 놓은 거는 뭔가 급하게 하나 조회성으로 해야 됐을 때 이제 시그니처를 암호화하는 부분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 이 포스트맨을 기반으로 뭔가 API를 호출해 볼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안내드렸던 설치 요청 드렸던 이 포스트맨을 열어보시면, 다음번에 로그인을 하겠다고 하고 저희 워크스페이스에서 임포트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 저희가 오픈 API로 다운받게 해놓은 그 가이드 중에 이 클라우드 스택 포스트맨 컬렉션을 추가를 해서 임포트를 시키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 클라우드 스택 기반으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내역들을 제가 일부 넣어 드렸습니다. 여기 사전에 해주셔야 될 거는 이 클라우드 스택을 눌렀을 때 이 베어러블에 저희가 API 키하고 시크릿 키 값을 입력을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API 키와 시크릿 키 값을 똑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 시크릿 키를 여기 입력을 할 거고요. 다음에 API 키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입력하고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쓸 거는 V2, M2, 서울 M2에다가 사용을 할 거고요. 이게 잘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계정 조회를 한번 호출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 뭔가 응답값이 온다면 저희가 이제 API 키와 시크릿 키가 잘 등록돼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서버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상품 목록 조회의 API를 한번 호출해서요. OS와 메모리, CPU 등 정의가 된 값을 추출해야 됩니다. 한번 저희가 테스트로 만들어 볼 거는 CentOS 7.8 버전의 2코어 2기가짜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조회 응답값
중에 CentOS 7.8을 조회해서 템플릿 아이디랑 서비스 오퍼링 아이디를 저희 서버 생성하는 API에 저희가 파라미터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비스 오퍼링 아이디하고 템플릿 아이디는 거기서 조회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를 해주실 거는 서버의 이름을 오늘 날짜로 한번 추가를 해서 서버 생성 API를 호출을 하게 되면 서버를 생성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아마 API의 응답 값이 이렇게 id랑 자바 ID, 루트 ID가 나오게 됩니다. 클라우드 스택 같은 경우는 비동기식으로 API가 호출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잡 ID를 왼쪽에 있는 유틸리티에 있는 쿼리 어싱크 잡에 한번 추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라미터에 쿼리 어싱크 잡 ID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조회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잡 ID로 추가를 해주시고요. 다음 쿼리 어싱크 잡으로 해서 조회를 했을 때 현재 제가 방금 호출한 서버가 지금 생성이 다 완료가 돼서 조회되는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버 같은 경우는 여기 상세 목록 조회에서도 API를 한번 호출해 보면은 여기 존을 바꿔줘야 돼요. MA존이 아니라 M2존이었고요. M2존으로 API를 호출하게 되면 지금 제 계정, 이 테스트 계정에 만들어져 있는 서버의 리스트가 다 나오게 되고 저희가 방금 생성했을 때는 컨솔 테스트 0926, PH 테스트 0926으로 만든 여기 VM의 이제 아이디랑 이름 그리고 지금 동작 중이고 저희가 M2존의 CPU 넘버 2코어에 2기가가 생성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콘솔 화면에서 같이 보시면은 생성된 내역을 보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서버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포트 포워딩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포트 포워딩 설정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값을 보면은 프라이빗 포트, 퍼블릭 IP ID를 입력을 넣어야 되고 다음 프라이빗 포트의 사설 포트, 외부로 접속 가능한 포트, 다음에 버추얼 머신 VM의 ID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서버를 생성했을 때 나온 ID는 이 쿼리 어싱크 잡이나 서버 상세 목록 조회에서도 ID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ID 값을 포트 포워딩 설정하는 이 버추얼 머신의 ID로 바꿔줄 거고요. 다음에 퍼블릭 포트는 34129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IP 어드레스는 여기 IP 조회하는 API를 한번 총 13개나 나오는데요. 저희가 제공되는 콘솔 화면에서도 여기 서버에 네트워킹을 한번 들어가 보면 현재 제공 중인 공인 IP가 나오고 저는 모든 위치로 로도 나오고요. API를 호출했을 때도 해당 공인 IP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여기 포트 설정하는 부분에 추가를 해줄게요. 해서 생성을 호출하게 되면은 지금 아이디하고 잡 아이디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포트 포워딩을 설정하기 위한 API가 호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줄 거는 이제 저희가 서버를 접속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SSH를 접속하기 위한 툴이고요. 아까 포트는 34129였고 저희가 IP는 조회를 해봤을 때 포트 포워딩 설정했을 때 쓴 이 IP를 거꾸로 찾아보겠습니다. 조회했을 때 사용한 IP, 공인 IP는 211-252-8413을 추가로 넣어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서버를 접속할 수 있는 터미널이 생성이 되고요.
로그인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이디는 루트고, 패스워드는 저희가 쿼리 어싱크 잡이라는 API를 호출했을 때 여기에 패스워드가 같이 나옵니다. 패스워드는 지금 해당 패스워드래요. 이거를 패스워드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면, 현재 방금 저희가 API로 만든 VM을 만들었고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방화벽 작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SS 웹쉘 터미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금 해당 VM으로 지금 들어온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조회를 해보면 디스크는 지금 20기가짜리로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실습은 볼륨을 하나 생성을 하고 볼륨을 어태치해서 마운트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륨 생성하는 API를 보시게 되면 지금 뭐 create 볼륨이고 파라미터 커맨드는 이름은 제가 오늘 날짜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디스크 오퍼링 아이디는 저희가 제공하는 오픈 API에 여기 스토리지에 블록 스토리지를 가게 되면 볼륨을 생성할 때 API를 쓸 때 이 디스크 오퍼링 아이디가 여기 정의된 내역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M2존에 디스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M2존에 한번 50기가짜리를 디스크 오퍼링 아이디를 복사를 해서요. 여기 포스트맨에 디스크 오퍼링 아이디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볼륨 이름은 0926으로 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지금 방금 50기가짜리 하드의 볼륨을 하나 생성을 했고요. 이때 볼륨의 아이디가 이 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든 볼륨과 서버를 연결을 해주는 어태치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 볼륨 연결이라는 기존에 생성된 파라미터에서요. 볼륨에 대한 아이디는 이걸로 놓고 버추얼 모션 아이디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루트 VM에 여기 쿼리 어싱크 잡에서 조회되는 최초에 만들어 놓은 버추얼 머신의 아이디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API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게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볼륨을 한번 조회해 볼게요. 어디까지 만들어져 있나. 볼륨을 조회할 때는 현재 M2존에 한솔 네, 여기 있네요. PHS 볼륨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고 생성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볼륨을 연결하는 API를 한번 노출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생성된 볼륨을 루트 서버에 연결을 할 텐데요. 저희 API 호출하는 내역을 보면 여기 버추얼 머신의 아이디하고 볼륨의 아이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아이디를 입력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성한 버추얼 머신의 아이디를 넣었고요. 다음에 볼륨을 생성했을 때 발급받은 아이디를 연결을 해서 API를 호출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잡 아이디가 호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연결해 놓은 저희 버추얼 머신에서 fdisk -l 했을 때 지금 두 번째로 여기 50기가짜리 추가로 붙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성된 이 볼륨을 할게요. kfs.est4 저희가 이 탭 DB를 하게 되면 지금
50기가짜리 볼륨을 어태치 해놨고 추가된 50기가짜리를 방금 ext4로 포맷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여기 디렉토리로 데이터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 데이터에 pwd를 보게 되면 현재 데이터 폴드가 있고 데이터 디렉토리가 있고 현재 뭐 지금 마운트는 작업을 안 해놨었거든요. 여기서 마운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마운트 태그 xvdb를 데이터에 마운트 작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명령을 내린 거고요. 조회를 해보면 아까 없었는데 저희 데이터 볼드에 데이터 디렉토리에 50기가짜리를 마운트한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클라우드의 오픈 API는 클라우드 스택과 오픈 스택에 맞춰서 API가 조금 사용법이 다릅니다. 클라우드 스택은 G1, G2 존 기준으로 있고요. 오픈 스택은 D1 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스택 오픈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그니처를 생성해야 하고 그 다음 API를 호출할 때에는 엔드포인트 URL과 파라미터 그룹 그리고 시그니처를 조합하여 API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호출 이후에 응답과 에러를 처리를 하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픈 API 1차 시 클라우드 스택 기반의 오픈 API를 호출해보는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